이 세상 모든 부모와 자녀들을 위한 시간, 육아 플러스 이렇게 부모가 된다. 안녕하세요, 뮤지션 윤덕원입니다. 오늘도 경남대학교 유아교육과 재경수 교수님, 안녕하세요. 푸르니 보육지원재단 김문기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자, 우리가 어디선가 자기소개를 할 때 진짜 많이 쓰는 말이죠. 네. 저희 취미는 무엇이고 저희 특기는 무엇입니다 라고요. 자, 여러분은 어떠세요? 이 질문에 쉽게 답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? 취미와 특기하면 생각나는 오늘의 주제, 바로 이겁니다. 우리 아이가 뭘 잘하는지, 뭘 하고 싶어 하는지. 사실 중년이 돼도 내가 뭘 잘하는지, 뭘 하고 싶은지를 찾기는 쉽지 않거든요. 그렇죠. 근데 특히 아이들을 보면 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, 잘하는 것들을 좀 빨리 개발시켜주고 싶다, 이런 생각들을 많은 부모님들이 하시고 또 고민하실 겁니다. 아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들,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오늘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. 사실 근데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연관은 있지만 좀 다른 거잖아요. 그렇죠. 좋아하는데 잘하면 굉장히 행운이고, 너무 좋은 거죠. 네. 좋아하는데 잘은 못해. 이러면 조금 이제 마음이 좀 흔들리죠. 근데 또 좋아하니까 잘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. 네. 근데 반대 경우도 있지 않나요?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잘해요. 그런 경우도 있죠. 네. 가능하죠. 예. 자, 부모님은 자녀가 좋아하는 것들, 잘하는 것들 다들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.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. 그냥 좋아하고 잘하는 거는 여기에 좀 관심이 있다, 여기에 조금 더 능력이 있는 것 같다지만, 사실 우리가 재능이라고 하면 되게 특별한 재능들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근데 사실 그건 아주 일부고, 우리 아이들은 좀 평범하다고 생각하다고 치면, 이 평범한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 또 재능을 발견하고 키워야 될지도 궁금합니다. 우리가 말씀하신 이렇게 특별히 재능이 있어서 또 그 지원을 잘 받아서 아주 성공한 케이스들을 많이 접하게 되죠. 그렇습니다. 그러나 이제 기본은 우리 이제 일상에서 보통의 아이들이 조금 더 잘하는 거, 특별히 즐거워하는 거, 또 특별히 열정을 보이는 거, 그래서 말 그대로 앞으로 계속 잘 할 만한 그러한 잠재력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는 부모님들이 많으세요. 그럼요. 왜냐면 자기 자신도 잘 모르기 때문에. 그럼요. 때로는.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들을 발견하는 노하우가 그래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,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요? 어려울 것 같지만 생각보다는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. 우리도 그렇지만 아이들이 좋아하거나 잘하면 사실은 굉장히 많이 행동으로 보이거든요. 평소 아이의 행동이나 표현을 잘 관찰하면 우리가 조금 대부분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. 자기가 좋아하는 놀이나 활동에 시간을 많이 보내게 돼 있어요. 야외 활동 좋아하는 친구도 있죠. 운동하는 거 좋아하고. 그렇죠. 그래서 또 이제 아이들이 어떤 것을 접할 때 보이는 반응, 이런 것들을 잘 관찰만 하면, 예를 들어서 아이가 가만히 보니까 공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몸을 움직이는 놀이를 좋아해. 몸을 많이 움직여. 그럼 이제 그런 아이들은 사실은 운동이나 또는 몸 움직임에 관심이 많은 아이들인 거고요. 또 어떤 아이는 음악만 나오면 몸이 가만히 못 있어요. 노래를 부르거나 또는 여러 가지 율동이나 동작을 하거나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아이도 있고, 또 어떤 아이는 곤충이나 또 자연물에 관심이 그렇게 많은 아이가 있어요. 그래서 바깥에 가면 없어져요.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관찰하느라고. 이렇게 평소에 아이의 행동이나 또는 놀이를 관찰하면, 우리 아이는 어떤 것에 좀 관심이 있고 흥미가 있고 또 그런 것을 좋아하는구나라는 거를 좀 발견할 수가 있죠. 네. 하루 종일 기관에 와서 미술 활동이나 이제 만들기만 해갖고 이제 막 그리고 하는데, 가끔 이제 저는 부모님들의 이야기 면담을 좀 할 때 이제 고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.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아이가 어린이집에 와서
계속 하루 종일 미술 영역에서 미술만 한다. 너무 이것만 한다. 네, 엄마 생각에는 골고루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하나만 한다. 뭐 이런 걱정을 하시기도 하는데 그러게요. 사실은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집중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저는 그 사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만큼 분명하다는 거죠. 맞아요. 그러니까 사실은 둘 다가 필요하기는 해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네. 하나를 이렇게 깊이 있게 해보는 거는 우리가 이제 몰입의 관점에서도 그렇고 이제 흥미의 관점에서 너무 중요하고 또 우리가 다 살아봐서 그렇지만 또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은데 그래도 우선은 아이가 좋아하고 깊이 하는 거에 더 우선을 두고 일단 그러면서 이제 보조로 조금 넓혀가야 되는데 자꾸 이걸 똑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평이하게 하고 싶은 욕구들이 부모님에게도 있고 또 선생님에게도 가끔은 골고루 다 좀 잘했으면 좋겠는 그런 예, 마음도 예, 있고 이러다 예. 보니까 좀 갈피를 잡기 힘든 것 같습니다. 사실 저도 뭐 이 교육을 받고 지금 이제 성인으로 성장을 했지만 이제 아이는 이제 어떻게 클지를 정말 잘 모르겠거든요. 어쨌든 두 분의 자녀들을 장성하게 키우셨는데 어린 시절 관심사나 좋아하는 것들이 좀 끝까지 이어지는 편이었나요?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방학 때를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방학 때 이제 아이들에게 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안을 해봤어요. 네. 그랬더니 저희 그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이렇게 하나에 좀 집중을 못 하겠으니 제발 다 끊어달라. 그래서 제가 좀 미안한 그런 이제 경험이 있고요. 그렇게 해보니까 사실 이것저것 막 했을 때 사실 대부분 다 버려지고 남는 거는 거의 하나 뭐 이렇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 여러 개를 이제 그 하기보다는 좀 시작부터 아이랑 좀 의논을 해서 네. 좀 선별해서 해야 뭐 시간과 또 경제적인 측면에 절약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이제 그 뼈아픈 경험을 그렇네요. 했습니다. 네. 저는 좀 몇 가지 안 하고 좀 적게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운동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필요의 차원에서 이제 수영은 둘 다 시켰는데 둘 다 꽤 길게 이렇게 즐긴 케이스였고 이제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태권도를 즐겼고 딸아이는 그때 마침 기회가 돼서 발레를 다른 거 별로 안 하고 싶어 했어요. 근데 발레를 하고 싶어 해서 했는데 하여튼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지금 이제 성인이 돼서까지 계속 할 정도로 즐기는 이제 그런 게 있었고 이제 미술은 하나에는 그냥 하다 말았는데 하나에는 정말 이렇게 몇 년을 계속 그림을 자기가 그리고 만화를 그리고 이렇게 하고 괜찮았는데 이제 음악이 좀 부족해서 음악을 이제 보완의 차원에서 제가 몇 년 시켜봤는데 뭐 그냥 안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만뒀습니다. 근데 이런 말씀 듣고 또 제가 어릴 때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이런 다양한 체험을 시켜주는 것들이 물론 긍정적인 면이 있겠지만 이게 적중률이 되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, 맞아요. 맞아요. 네. 네.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판단이 쉽지 않거든요. 말씀하신 대로 굳이 뭐 너무 다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라고 하시지만 네. 막상 또 지금 시켜야 되는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되지? 뭐 애가 뭐 피아노를 좋아한다, 음악을 좋아한다 그러면 음악 학원을 보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더 지켜보고 좀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건지 이게 좀 쉽게 판단이 서지 않거든요. 학령 전기만 해도 유아들에만 해도 사실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경험의 어떤 종류가 그렇게 뭐 굉장히 많지 않거든요. 근데 이제 초등학교만 되면 이 아이들이 이제 사실 경험해 보거나 혹은 네. 접할 수 있는 이제 활동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다 해볼 수는 없어요. 그렇지만 또 안 해보고 고르기도 어렵고 또 아이의 어떤 의견을 듣기는 하지만 아이 역시도 이제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경험하는 거는 필요하나 요즘 이제 초등학교에 보면 방과후 교실 같은 것들이 있어서 예, 이렇게 좀 다양한 경험들이 많이 제공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들 주변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좀 열심히 좀 찾아보고 아이들과 함께 그런 걸 좀 경험해 보고 반드시 이제 모니터를 해야겠죠. 그 경험을 하면서 아이가 정말 재밌어 하는지 혹은 또 전혀 취미가 없는지 네. 또 지속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얘기하면서 이제 선별해서 정말 지속할 활동들을 찾아가는 과정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네. 쉽지가 않네요. 네. 우리가 명확하게 참 좋아하는 게 있고 또 잘하는 게 있으면 참 편리한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. 이때 이런 것들을 막 시켜보는 것들 경험을 그래도 해보는 게 좋을까요? 그러니까 우선 좋아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제 첫 번째 단추죠. 아이들이 좋아한다. 그럼 좋아하면은 쉽게 집중할 수 있고, 그죠? 지속하기도 쉽고, 즐길 수 있고, 또 거기에서 그
이게 지속적으로 연습도 하는, 그래서 모든 전체 과정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하다 보면 또 이제 아이가 욕심을 부리는 수도 있는데, 이제 어른들이 보통은 이제 좀 과해서 즐거움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때부터는 이제 숙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일단은 즐기게 하면서 지켜보다가 네. 그 중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선별하는 단계를 이제 거치는 게 좋겠죠. 자, 그렇다면 이번에는 정말 그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가정하고, 우리 뭐 많이들 아시죠? 뭐 김연아 선수, 손흥민 선수, 박세리 선수도 그렇고요. 뭐 대단한 선수들의 재능과 노력이 있었겠지만 또 그 뒤에 부모님들이 되게 많이 서포트를 하셨거든요. 대단하시죠. 네. 네. 만약 우리 아이가 재능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그분 부모님들이 쓰신 책은 제가 아직 이제 발견하지는 못했고요. 그 정트료를 키워낸 그 어머니께서 네, 책을 동명은 쓰셨어요. 예. 남는 거죠. 굉장히 제가 그 책을 인상적으로 봤는데, 그러니까 다행히 그분은 그 음악적 재능이 있다는 거를 알아채신 거예요. 그래서 본인은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이 좋은 선생님을 찾아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셨답니다. 그리고 아마 환경적인 영향도 됐던 것 같아요. 여건도. 그래서 좋은 선생님을 구해주고, 그 다음에 그 어머니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연습을 많이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다. 그러나 지속적으로 계속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다 그래요. 나중에는 아이들이 자라니까 미국으로 다 식구들이 가서 뒷바라지를 하기도 했는데, 거기서는 그렇게 하면서도 최종 결정을 하는 데는 아이의 선택을 기다리셨다 그래요. 지원을 계속 했는데 성인으로서 선택을 할 때는 그 기다렸는데, 그 기다림이 본인은 굉장히 초조했다. 이제 그래도 나는 기다렸다.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. 근데 아이가 그 정도 재능이 있으면, 그까지 정말 가르쳤으면, 이게 막 중간에 실증을 좀 내더라도 이걸 계속 시키고 싶었을 것 같거든요. 그렇죠. 근데 그런 과정에서 약간 좀 실증 내거나 어려워할 때 그만 시키는 게 맞나요? 아니면 너 할 수 있어. 너 괜찮을 것 같아. 너 정말 잘해. 라고 좀 밀어붙여야 되는지. 그렇게 이제 그 재능이 있는 이제 그 사람들 이외에 보통 아이들도 여러 가지 이제 특별한 활동이나 경험을 하게 되는데, 사실 어떤 것을 꾸준히 끝까지 이렇게 뭐 한 번도 안 쉬고 가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또 않아요. 하다가 잠깐 이제 그 권태기가 오죠. 네. 그럴 때 이제 잠시 사실은 멈추고, 아이가 좀 돌아보거나 아니면 잠시 휴식기를 거쳐서 한 단계 또 도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잠시 이제 좀 멈추면서 또 살펴보는 것도 저는 이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네. 어쩌면 최종 결정은 좀 다른 의미도 있긴 있나 봐요. 제가 아는 친지도 바이올린을 잘해서 우리나라에서 최고 대학까지 가서 이제 졸업을 했어요. 그랬는데 그 다음 슬럼프도 내가 볼 때는 없었고 굉장히 이렇게 순조로웠는데도 최종 결정은 그거를 하지 않고 그걸 살릴 수 있는 분야로 해서 변호사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과정도 보면서도 굉장히 좀 신기했어서, 이게 조금 이제 나중에 하는 결정 또 다른 또 단계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도 했었고. 그리고 이제 그 정투려 부모님 같은 경우에 그 아이들의 재능을 길러주기 위해서 이제 미국으로 가서 그 음식점을 하셨나 봐요. 근데 그 자녀들이 다 나와서 도왔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생활 철학이 있으신 분이에요. 이렇게 건강하고 반듯하게 살면서 이것을 병행시키는 과정이 어쩌면 이제 세계적인 그 음악인으로서 그걸 잘 해나가는 데에도 뒷받침이 되지 않았을까. 예,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참 서포트하고 이런 것들 지원하고 해야겠지만 또 마지막에 결정을 하겠다. 라는 것들이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. 저는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이제 또 하나 또 간과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되는 네. 부분이요. 사실 우리가 이제 시작했으면 목표를 달성하고 성취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죠. 네. 근데 그 과정에서 얻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. 맞습니다.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저는 모든 과정에서 얻어지는 어떤 체험이나 미적 가치 뭐 이런 것들도 그 아이들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이제 내용이기 때문에 과정의 가치에 대해서도 부모님이 인식하고, 네, 그것을 이제 아이와 함께 했을 때 이렇게 부담이 굉장히 좀 줄어들 것 같아요. 그런 마음도 간과하지 말고 좀 이제 서포트를 하자,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. 네, 그럼 이제 슬슬 마지막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부모가 아이의 재능을 키워주고 싶을 때
그리고 잠재력을 개발해주고 싶을 때 반드시 주의해야 될 사항은 뭐가 있을까요? 그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남을 너무 많이 의식하게 되고 따라가게 되고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. 아이들은 이 과정에서 이것도 이 재능도 자기가 세상을 살아가는 즐거움으로써 네.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결과에 급급하지 않고 좀 말씀하신 과정을 즐기는 데 중점을 두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오늘 우리 아이의 재능 발견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는데요. 두 분과 얘기하다 보니까 두 개의 사자성어가 떠오릅니다. 아이의 많은 경험을 위해서는 다다익선, 그리고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는 과유불급. 우리가 지나친 것은 모자란만 못하다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, 그리고 그것이 아이의 오롯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유심히 잘 살피고 응원해야겠습니다. 자, 오늘의 육아 한마디. 아이의 놀이나 활동을 잘 관찰해서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파악해보자. 과정을 즐기게 하고 스스로 선택하게 하자. 네, 육아에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, 언제든 사연 올려주세요. 그리고 이 방송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. 자, 그럼 저희는 그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육아 플러스 이렇게 부모가 된다.